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이보다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와 달력상의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대 노화학 전문의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젊음의 2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정신 건강까지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과 인슐린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이 물을 마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마신 물은 소화액을 미리 준비시켜 소화를 돕고 포도당의 급격한 흡수를 방지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또한 하루 중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 한 잔의 따뜻한 물은 밤새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이것을 미즈노무 즉 물마시기라고 부르며 100년 넘게 실천해온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은 6에서 8컵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신진대사가 1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체내 흡수율이 30% 더 높고 소화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은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올바른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30분간의 지속적인 걷기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첫째, 걸을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체를 곧게 펴고 턱을 약간 들어 시선은 15도 정도 위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걸음의 속도와 리듬입니다. 분당 100-120보 정도의 중간 속도로 걷는 것이 심장 건강과 대사 촉진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걷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22% 더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침 해를 받으며 걷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걷기의 지속 시간과 빈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잡힙니다. 다섯째, 걸을 때의 호흡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4-2-4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4초 내쉬기를 실천하면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소리 내어 웃기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심장 질환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웃음은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소리 내어 웃으면 면역 세포인 NK 세포자연 살의 세포의 활동이 5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웃음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웃을 때 복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장 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소화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웃음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한 구조로 그 길이가 생물학적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이, 더 진정성 있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음 요가, 코미디 영화 시청, 재미있는 책 읽기 등 의식적으로 웃음을 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는 것도 실제 웃음과 같은 생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면 주기, 수면 환경, 수면 전 습관 등 다양합니다. 수면은 크게 레마REM 수면과 비렘-REM 수면으로 나뉘며 한 주기는 약 90분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밤새 4에서 5번이 수면 주기를 거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으로 세포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시,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므로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텔로미어 길이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노화를 7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하기,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하기, 라벤더나 카모마일과 같은 수면 촉진 허브차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미움 버리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말처럼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갉아먹습니다. 미움, 분노,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며 콜라겐 생성이 감소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노와 미움이 텔로미어를 손상시켜 염색체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의 용서 훈련을 받은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10% 더 길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 감사,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젊음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감사일기 쓰기,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하기,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이타적 활동 참여하기, 용서 훈련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5분의 명상만으로도 코티솔 수치를 2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외에도 나이보다 젊게 살기 위한 추가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일주일에 5회 이상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3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16-8 방식 16시간 단식, 8시간 내에 식사의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자가포식 오토파지를 촉진하여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이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퍼즐 풀기와 같은 인지적 도전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활동의 춤추기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홉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50% 더 길다고 합니다. 열째, 목적의식 가지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이키가이 개념처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텔로미어 손상을 22%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보다 젊게 살기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접근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양질의 수면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다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는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젊음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매일을 호기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건강과 웰빙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